네, 매주 금요일 SK증권 김성욱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점검해보고 색다른 시선으로 시장을 분석해보는 김성욱의 마켓 시선입니다. SK증권 김성욱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012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해 증시를 되돌아본다면 어떤 일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예,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한 해 그 위로의 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펀드 매니저분들도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특별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 요인에서 이제 상당 부분 반영돼서 주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올해 한 해는 경제 외적인 요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제 불과 그 1천만 명밖에 안 되는 그리스의 그 야당 지도자분의 그 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미국과 유럽의 그 중앙은행 최고위 그 관계자분들의 그 용기와 기운에 우리 시장도 뭐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급기야는 이제 그 의회 지도자분들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일희일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장은 결국은 뭐 1년간 한 8%에 가까운 상승세는 보였습니다. 근데 또 이 또한 또 뭐 사연이 있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4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근데 다른 종목들은 또 하락세가 또 뚜렷하고 해서 사실 그 빈 VV 현상이 벌어진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좀 박탈감이나 괴리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한 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2년을 정리하고 2013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월 증시가 어떻게 첫 발을 내디뎠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 그 자체입니다. 네. 재정 절벽에 그 관심을 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재정 절벽 부분에 대해서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자라는 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비록 뭐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만약 스몰딜만 되더라도 사실 영향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 하에 이제 그 1월 달이 실적 그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달이 되기 때문에 또한 실적주 관련주로 시장이 또 매기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잠시 그래프를 한번 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12개월 예상 그 PBR 밴드입니다. PBR 밴드를 보시면은 그 빨간색이 이제 바닥에서 많이 상승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굵은 검은 실선이 사실 과거 3년 동안의 그 우리나라 PBR 평균치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평균까지는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그 바닥권에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균까지는 분명히 갈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그 뭐 위험 저감 그런 현상 때문에 올라갈 것을 예상이 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그 중요한 그 시점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 전문가들이 1월 효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매수세에 좀 근거를 해서 1월 증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어제 배당락일이었는데 외국인들이 19거래일 만입니다. 매도세로 좀 전환을 했어요.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다시 매수세를 유입시키게 될까요? 그 최근 외국인 매수의 중심이 이제 차익 매수 프로그램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 시장 매물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 전반적인 그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그런 단기 자금의 환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큰 그림 하에서의 자금 유입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경제 호전이다, 실적 개선이다가 뭐 조금은 길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제로 외국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외국계의 이제 그 전략가들조차도 이제 그 단기 자금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순매수 부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시장에서는 연초 증시에서 미국보다는 좀 중국 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일단 재정절벽이라는 불확실성만 제거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중국의 뭐 춘절 효과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커져가는 게 사실인데, 1월 증시에 중국발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9월을 바닥권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판매, 그러니까 소매 판매죠. 그 다음에 뭐 산업 생산, 그 다음에 고정자산 투자, 그 골고루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그 상승하는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정부 효과가 뭐 최근에 바로 나타나겠다기보다는 과거부터 이어졌습니다만 신정부 효과를 그 같이 곁들여서 그래서 이제 중국발 모멘텀 훈풍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2월 9일부터 왜 춘절이라고 그 중국엔 유명한 그 명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17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그 내수 위주의 정책으로 이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춘절이 뭐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수 부양책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큰 기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는 또 그 중국에서의 전인대 등 중국의 또 정책 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월, 2월, 3월 쭉 봤을 때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분명히 됩니다. 뭐 다만 이제 중국 관련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표들이 좀 좋아지는 거 보고 주가가 상당히 좀 먼저 움직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생각됩니다. 네, 중국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번에는 미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재정절벽이란 변수가 아주 크기 때문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미국발 변수가 이뤄진 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막판까지 이제 기대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잘 안 되네요. 누구의 그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은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는 별로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1월로 넘어가게 되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1월에 되면은 그 사실 1월 3일 날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그렇죠. 이 국회의원들 뽑힌 분들이 그 새로운 구성이 되는 새로운 의회가 되고, 그다음에 1월 21일이 그 오바마 대통령 2기 출범 그 취임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 아주 원활하게 그 재정 절벽에 대해서 타협이 이루기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조금 그 뭐 비관적 약간 부정적인 면들이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사실 여기에 더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그 글로벌 신평사들이 사실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절벽 해결이 안 되면 미국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겠다는 그 무디스와 피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신용 등급 강등의 그 이제 트라우마가 좀 솔직히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큰 증시 흐름, 뭐, 그걸 이제 변동성으로 표현해서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1월이면 2012년 4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4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되는데, 기업 이익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는 현재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4분기의 저점을 기반으로 앞으로 이익 모멘텀이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4분기에 한 33조 원 정도 영업이익 정도 기대되고요. 그 그러니까 상승률로 보면 한 4.8% 정도 전분기 대비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면은, 그 사실, 숫자가 점점 좀 예상치가 사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엔 바꿔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게 봤다가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IT라든지 이제 주로 음식료 같은 필수 소비재들의 그 실적 전망들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섹터들의 실적 전망치를 고려하면은 전반적으로 그 전체적으로는 나빠지지만 그런 섹터들은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섹터 간의 명암이 좀 엇갈리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4분기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IT와 그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그 통신 제약 같은 그런 업종들은 사실 내년 1분기 전망들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4분기 실적 장세에 1월 달에 기대치하고 그 다음에 1분기의 전망시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IT라든지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일부 제약,
그다음에 통신 쪽이 의외로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더 좀 나아 보입니다. 실적 부분에서는 업황과 종목별로 명암이 좀 엇갈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세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얘기가 있죠. 1월 증시를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새롭게 정비한다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할까요? 사실 이제 1월 달 예측하기 위해서 10월 달 포트폴리오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그 업종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딩 바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업종이 뭐냐면은 그 화학, 조선, 철강 등에 대해서 이제 산업재 소재에 대해서 저희들 하우스에서 이제 트레이딩 바이라고 용어를 썼는데, 근데 트레이딩 바이라는 게 사실은 뭐 길게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네.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그 잠정적인 그런 바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앞서 말씀드린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어닝 시즌 개막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말씀드린 IT, 필소비재, 통신, 제약주 쪽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드린 화학이라는 그 섹터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관련주로서의 사실 쉽게 포기는 못할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 화학 업종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은 가지자라는 내용은 담고 싶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어닝이 같이 그 4분기 어닝이 뭐 갑자기 좋아진다든지 1, 4분기 어닝이 많이 좋아진다는 모습은 사실 보이지는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이 돌아섰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아무래도 주가가 급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추격면에서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어닝 시즌 그리고 중국,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13년을 맞이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마켓 시선의 중심으로 이제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주로 현물 투자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파생 상품하고 달리 이제 주식 투자는 그 종목이 이제 꾸준히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을 골라주시면은 사실 매수 시점이 경우에 따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익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러한 종목들이 사실은 의외로 주위에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목표 수익률은 그렇게 높이지 부담스럽게 또는 너무 과도하게 세우지 말아주시고 네. 이런 이익 개선되는 종목을 꾸준히 그 찾으셔가지고 투자하시면은 내년에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마켓 시선, 이런 마켓 시선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의 시선과 좀 내년엔 같이 좀 맞춰주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행운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죠. 예, 좀 꿈도 좀 꾸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SK증권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마켓 시선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